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의 진나라에 이무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무자는 새로 맞이한 서모라는 부인을 아주 사랑했는데 어느 날 이무자는 그의 아들 위가를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 위가야, 내가 너의 새어머니 서모 때문에 무척이나 행복하구나. 허나 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혼자 남을 서모가 무척이나 걱정되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정말 좋은 남편감을 찾아 너의 새어머니를 꼭 제가시켜주거라. 네, 아버지. 그러나 이무자가 죽음에 임박하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위가 거기 있느냐? 위가야. 네, 아버지. 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죽으면 혼자 죽을 순 없지. 너의 새어머니 서모를 꼭 나와 같이 순장을 치르도록 하거라.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이무자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가는 그래,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하신 말씀이야. 아버님의 진정한 뜻은 새어머니를 제가시키는 일일 거야. 그렇게 생각한 위가는 좋은 남편감을 찾아서 새어머니를 제가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고 위가는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 패해서 적의 장수에게 쫓겨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쫓아오던 적 장수가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니, 유신지요? 하하하, 무사하니 다행입니다. 저는 당신의 새어머니였던 서모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위가라고 합니다. 하하하하. 당신께서 서모를 순장시키지 않고 제가를 시켜 저의 딸의 목숨을 구해주신 보답으로 풀을 묶어 쫓아오던 장수들을 발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부디 좋은 세상 마음껏 구경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사자성어는 결초보은입니다. 결초보은. 그러면 결부터 보겠습니다. 자, 결은 결이거든요. 맺을 결. 그럼 이 맺을 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앞에 자가 실사자거든요. 실사. 이게 실사입니다. 실사인데 우리가 지금은 좀 보기 힘든데 예전에는 이렇게 실묶음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실이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실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실이 이렇게 좀 나왔겠죠.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는데 집에 바늘 많이 쓰니까. 근데 요즘은 뭐 거의 세탁소 맡기고 하다 보니까는 집에 이제 이런 실묶음이 없는데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묶음들이 실사가 실제로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뒷자는 길알길이거든요. 길알길인데 앞에 위에는 선비사잖아요. 선비사. 이 선비가 이렇게 갓을 쓰고 있는 선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니까 긴 모양. 선비사의 선비가 말씀하시는 거는 길하다. 그런데 지금은 선비라는 게 약간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전혀 다른 이미지죠. 선비가 말씀하는 거는 좋은 얘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합니다. 그래서 실사와 길할길이 만나서 맺을 결인데 이게 옛날 우리가 그 결혼식 하는 거 보면은 신랑 신부가 있고 가운데 주관하는 뭐 주례 같은 분, 그분이 이제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선비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연인은 실로 맺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로 맺어진 인연을 선비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맺을 결. 네, 결혼할 때 이 결자 쓰는 거예요. 네, 맺을 결. 쉽죠? 실로 맺어진 인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초인데, 초자 먼저 써볼게요. 초. 풀초.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한자가 갑골문이라는 한자가 가장 그러니까 인류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한자가 갑골문인데 뭐 당연하겠죠.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대나무나 이런 것들을 대나무에 굳이 써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오래 가지 않겠죠.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 배딱지 여기에다가 적은 글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 거북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배 이 부분이 좀 연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거북이가 죽고 나서 이 딱지를 남긴 여기다가 글씨를 새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갑골문이라고 하는데, 갑골문에 이 풀초자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게 스크래치 난 건지, 아니면은 원래 이 거북이 배딱지에 원래 이렇게 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갑골문이나 이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확실히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해서 확실히 구분을 주는데, 사실 이 갑골문 이 다음이 이제 금문이거든요. 금문이라고 우리가 밥솥이나 이제 이런 거에, 밥솥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밥솥이나 이 쇠로 만든 밥그릇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다이소 가면 1,000원이면 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지배층이나 쇠로 된 밥그릇을 먹는 거지, 뭐 일반인들은 뭐 주먹밥이나 먹으면 다행이죠. 아니면 뭐 나무로 된 식기를 사용하거나. 그래서 이 밥그릇에 글씨를 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호우총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해준 거에 대해서 적은 그 밥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초가 사실 이렇게만 써도 되는데, 이렇게만 쓰면은
다른 거에 헷갈릴 수도 있고, 이게 20이라는 숫자로 또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그냥 더 적은 겁니다. 더 적은 건데 또 의미가 있어요. 풀은 햇빛을 보죠. 그래서 풀은 햇빛을 보는데 땅에 박혀 있어요. 풀초입니다. 햇빛을 보는 땅에 박혀 있는 식물, 풀초. 쉽죠? 다음으로 가풀포자 보겠습니다. 자, 가풀포자 먼저 써볼게요. 가풀포자는 가풀보인데 보기 어렵죠. 보기 어려운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나요? 라면 안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다 좋아하죠. 그 중에서 혹시 풀라면이라고 아시나요? 풀라면?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네. 풀라면 이게 신라면입니다. 신라면 보면은 이 앞에가 푸자처럼 보이거든요. 그죠? 보면은 푸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신라면인데 우스갯소리로 풀라면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울신입니다. 매울신자. 그래서 매울신이 기억이 안 나면 매우면 우리가 푸 하잖아요. 푸 안 하나요? 네. 그래서 푸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자에 이거 하나만 더 얹어, 이 푸자에 점 하나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푸자에 점 하나, 매울신입니다. 네. 신라면이 있어서 우리는 매울신자를 모를 수가 없어요. 푸에 점 하나, 매울신. 그런데 이 매울신에 자, 그런데 이 매울신자 먼저 써볼게요. 자, 매울신에다가 위에다가 짝대기 하나를 그으면 행운행이 됩니다. 행운행. 이게 왜 행운행이냐면 예전에는 매운맛이 귀했어요. 지금이야 뭐 흔한 게 매운맛이지만 예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매운맛에 고추를 심겠습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보리를 심겠습니까? 간단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배를 채울 수 있는 걸 심겠어요? 뭐 요즘은 저는 고추요 이럴 수도 있는데 배고픈 옛날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배 채우는 게 중요하죠. 매운맛 이런 것들은 되게 귀한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씹었는데 매운맛? 행운이네. 우리가 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 초밥에다가 어떤 거만 겨자를 좀 많이 넣어서 매운 거 걸린 뭐 이런 게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걸리면은 행운이에요. 그래서 매운맛에 걸렸네. 행운행. 그래서 매운맛을 먼저 생각하시고 거의 짝대기를 그으시면 행운행이다. 쉽죠? 그럼 가풀보를 다시 한번 볼게요. 가풀보자는 이 행운행자에
앞에 뭐가 있네요. 옆에. 이게 뭐냐? 이 자가 무릎을 꿇은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리를, 자, 이렇게 사람이 다리를 이렇게 하고 앉았다고 생각하세요. 비슷하죠? 과거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간략하게 쓰고 이제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릎을 꿇은 모습이고, 이 밑에 자 있죠? 이 밑에 자는 소누, 소누자면 소누. 이 소누 잘 보세요. 우리가 뭘 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쥔다. 뭐 나무 막대기를 하나 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손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손 여기에 이렇게 쥔 거예요. 손우. 그쵸? 우리가 손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손우.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 매운 거 하나 참 행운 행위랬죠? 행운을 무릎을 꿇고 손으로 드리는 거예요. 행운을 무릎을 꿇고 손으로 드린다. 갚을보. 우리가 보답을 할 때, 보답하다 이런 거 할 때 선물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말로써도 고맙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이 고맙습니다가 이 상대방에게 행운을, 보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드린다. 갚을보, 보답. 마지막으로 은자 보겠습니다. 먼저 은자를 써보면 은혜의 은이거든요. 근데 아주 쉬워요. 이 사람이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 내가 팔 쭉 펴고 다리도 쫙 벌리면 이렇게 이 큰 대자가 되거든요. 그쵸? 이 큰 대자인데 이 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이 큰 이 공간, 이 큰 공간처럼 이 세상, 이 네모가 그 입구도 되지만 이렇게 큰 거는 어떤 구역, 세상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큰 세상만큼의 마음, 이 마음 심자는 이 심장이 네 이렇게 생겼죠. 우심실 좌심실에서. 그래서 뭐 정맥 동맥 이렇게 나가고, 마음심이 심장 그대로예요. 사실 마음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거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가슴, 이 심장에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마음심자, 심장을 형상화한 마음심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장 큰 마음, 은혜은, 이 세상 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마우면은, 그쵸? 이 세상 다, 은혜은. 그래서 한번 쭉 같이 마지막으로 써보겠습니다.
결, 초, 보, 은, 결초, 보, 은. 실로 맺어진 우리의 인연, 결, 맺을 결. 풀인데 햇빛을 받고 땅에 박혀 있는 초. 씹었는데 매운맛 행운. 행운을 무릎을 꿇고 손으로 드리는 보. 이 표현할 수 없는 큰 마음, 은혜은. 그래서 결초부분 했습니다. 쉽죠? 네, 엄청 쉽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걸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